송이 알지. 기껏 열심히 해서 붙여뒀더니 자식. 민영 안 해요? 그만뒀어요? 집이 멀어. 연습. 응. 두 어린이는 왜 장난질일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거기 잠깐 건너뛰기로 했지? 맞아, 맞아. 저는 화학 시험에 이거 안 나갔어요. 맞아요. 몇 쪽이야? 240. 자, 12강 전자기 유도에 관해서인데 물질의 자성은 일단 건너갈 거예요. 얘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다 이해해야지 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건너가기로 하고 전자기 유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전기 유도 혹시 기억나나요? 아니요. 정전기 유도. 도체막대 주위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의 도체 부분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자,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한번 볼게. 12강으로 돼 있지. 자, 전자기 유도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뭉뚱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뭉뚱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얘는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전자기유도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게 전자기유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 어떤 회로에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했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지? 어떤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한데 뭐가 필요할까? 회로가 필요한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 자성.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지? N극에서 S극이요. 전기의 N극과 S극이 어디 있어 이 바보들아. 아니 N극에서 했어. 아니요. 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 저. 응? 염소똥 먹느라고. 그러니까요.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지? 위에서 아래. 아니 N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 아니 전기랑 전자기랑 다른 거예요? 전기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지? 도대체 와, 너희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숙제 하는 척만 했구나, 현태까지. 아니에요.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지? 어허, 이 녀석들 봐라. 기다려보세요. 저에게 시간. 너희들 이럴 거야? 이거 잠깐만. 그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커닝 잘했어요. 응?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를 주는 건 누구 때문에 나타나지? 일반적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흔히 표현하지? 전류는
전이가 높은 곳에서 전이가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야. 중요한 거는 시연이 개념은 높이 개념이었고 중요한 건 정기적 위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지. 이걸 유지해 주는 게 뭐야? 이 높이 차이를 유지해 주는 게 뭐지? 했잖아 우리. 전화요? 전 막 물통 갖다 놓고 했었단 말이야. 전 천재. 배터리 도체 응? 인규야 대답해봐. 응? 여기 왜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 조커가 될 뻔했구나. 입이 쭉 찢어졌네. 보석 어디에서 어디로? 자유전자의 전화요. 아니 전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장르야. 방금 했구나. 응? 얘들아 아 실망이야. 정전 전지 때문에 높이 차이가 유지됐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전지 때문에 유지가 됐단 말이야. 건전지. 그럼 여기 회로를 이렇게 갖다 놨어. 이 전구에는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지금 상태에서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지? 어? 뭐가 없어? 어? 사랑해? 사랑 배터리가 없잖아. 배터리가 없으니까 안 흐른단 말이야. 어? 전지가 배터리니까 배터리. 그래서 사랑에 배터리가 없대요. 이때 이런 일을 한번 해봤어. 여기 N극이 있거든. N극을 쑤셔 밀어 넣었어. 그러면 이 도소는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얘를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쪽에 뭐가 생겨야 돼? N극을 밀어내는 건 누구야? N이잖아. 이 N극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서 윗방향에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지. 솔레노이드잖아. 코일이잖아.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지? 그렇지. 감아지는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이 방향에 전류가 흘러야 해.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 전류는 전지의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지? 염소똥이 막았다. 뭐라고요? 염소똥을 삼켰다. 자, 전지에서 전류는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 그럼 얘가 무슨 극의 역할을 하게 돼? 플러스 극. 얘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이 아이가 바로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유도 기전력.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지가 주는 전위 차이를 유지하려는 능력이야. 자리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무슨 전류? 무슨 전류라고 하면 좋을까? 이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불러. 유도 전류라고 부른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자, 이번에는 N극을 잡아 당겨서 빼내 봅시다. N극이 나가는 걸 얘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싫어하지. 그런 거 싫어했는데 좋아하는 거 딱히 나가는 거 딱히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해? 싫어해. 싫어하려면 이쪽에 무슨 극을 형성해야 되지? 어? 윤겸 안 왔습니다. 경이 원래 안 오잖아.
그러니까 1교시 안 하잖아. 자, 이쪽에 그러면 얘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S극으로 당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장이 어디로 형성돼지는 거지? 아랫방향으로 형성돼지는 거지. 맞아?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그럼 조금 전에 흐르던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에 이렇게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무슨 극이 돼?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지. 와, 이거 완전히 청개구리다, 그치? 다 싫어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이쪽에 코일이 있어. 자, 이번에는 S극을 들이밀어 볼까? S극을 집어 넣어봤어. 얘는 S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S극 들어오는 거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겠죠? 딱히 왜 좋아해, 인규야? 저는 너 누구 좋아하는 거야? 혹시 사랑하는 마음 생겼어? 다 좋아해요. 축하해. 인규야, 축하해. 응? 아, 미안해. 현우야, 축하해. 인규 좋아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얘는 자, 무슨 극을 형성해야 돼? S극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S가 생겨야 되겠지.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나타나?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지요. 그러면 N이 나갈 때하고 똑같은 방향에 전류가 흐르냈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극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S극을 잡아 당겨보자. 자, 얘를 S극을 당겨보기로 했어. 현우야, S극이 나가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얘는? 좋아해요? 나머지 다 싫은데 얘만 좋은 거야? 네. 시연아, 어떻게 할 것 같아? 너 좋아한다. 싫어하죠. 그러면 N을 형성해서 못 나가게 해야 되겠죠? 응? 자, 그러면 얘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죠? 아래서 윗방향에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자,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들어가죠? 무슨 극이 됐지? 마이너스 극 나오죠? 플러스 극. 인규 요즘 졸린가 봐, 자주. 아니에요. 눈이 지금 되게 졸려 보여. 응? 딱히 아무 생각이 없는 표정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자, 유도 기전력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다라고 해. 이 싫어한다라는 법칙을 우리는 어떤 법칙이라고 해? 렌츠 법칙이라고. 자, 렌츠 법칙이라고 해. 렌츠 법칙은 자기장이 들어옴으로써 코일 속에서 자기 선속이 변화되지. 그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렌츠 법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를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코일, 솔레노이드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또는 자석 주위에 코일이 움직일 때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야. 이때 코일을 지나는 자속,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유도 기전력,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코일 양단 간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유도 기전력을 이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전이차를 유지하는 거야.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도 기전력은 언제 클까요? 자,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썼는데 얘는 유도 기전력이 크면 전류도 더 많이 흐르겠지. 전압이 높으면 전류도 더 많이 흐른단 말이야. 이게 왜 표정이 노숙자 같아? 머리카락 엉망진창 돼갖고. 응? 저 전류 갖고 어떡하니 이게 오늘? 진짜 안 좋아. 다미는 정신 멀쩡한 것 같은데. 진짜 안 좋아. 잠깐 현우한테 너 얼굴 표정 한번 보여줘봐. 졸려 보이지? 피곤해 보이지, 그치? 자, 유도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유도 전류 또는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된대요.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세대. 크다. 오케이? 강한 자석 갖고 실험하면은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더 큰 기전력을 갖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크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크다. 오케이? 그래서 가급적 많이 감아놓고 실험을 하는 게 유리하다. 자, 한편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쟤는 자석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또는 상대적으로 코일이 움직인다면 코일의 움직임이 빠를수록이야. 그래서 이게 유도기전력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 알겠습니까? 그럼 유도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코일이 움직임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지. 코일의 움직임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한번 책으로 계속 보자.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나가면 못 나가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N극이 도선에 가까워질 때, 이때는 원형 도선 중심의 아랫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게 되므로 자속이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 도선의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형성하게 된다. 원형 도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해. 반면에 멀어질 때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속을 감소하고 또 자속이 감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선의 아랫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되지고 원형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S극이 도선에 가까워질 때 원형 도선 중심의 윗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선의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되지고 원형 도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반면에 S극이 멀어질 때는 원형 도선 중심의 윗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고 자속의 감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도선의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형성한다. 원형 도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 그래서 청개구리 기억하면 다 맞아. N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N이 나가면 못 나가게, S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S 나가면 못 나가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보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유도전류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전류 인규만 염소똥 못 먹은 거야? 왜? 염소똥 갖고 딴 거 먹었구나. 6개월 돈이 없어서요. 용돈이 이제 다 떠나갈 때야? 너도 내일이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매월 1일날 받는구나. 너희들은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써? 와, 받아요. 10만 원이나 받아? 개부럽다. 와, 너는? 아니, 넌 더 받잖아. 아니, 맨날 사 먹잖아. 아니요. 응? 문방구 하는 거. 어? 너가 현명하지 못해. 문방구는 너가 엄마 쫓아갖고 이마트 쫓아가갖고 문구 코너에서 막 긁어오는 거지. 아니, 다른 애들은 보통 이 나이에 용돈 어느 정도 받지? 선생님은 용돈 따로 안 받았는데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시에는? 현우는 저 용돈 없어요. 저는 또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주시는. 담이는 무제한이긴 한데 그거를 저는 이거 한 달 단위가 아니긴 한데 한 달에 대충 6만 원에서 7만 원. 야, 인규가 부자구나. 나보다 많이.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한 달 용돈 3만 원을 받았거든. 근데 3만 원인데 그때 물가 가치로는 만만치 않은 돈이야. 그때도 3만 원이면 버스비가 1학년 때는 100원 할 때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버스하고 1학년 때는 담배 안 폈으니까 왕복 버스하고 점심은 선배들이 사주고. 그러면 만약에 엄청 센 돈으로 사 먹어야 되면은요, 쌤 용돈으로 그럼 교통비도 하고 쌤 용돈으로 그럼 식비도 하는 거야? 그거에서 책까지 다 샀었는데. 용돈으로요? 너네 뭐 사 먹을 때 용돈으로 사? 응. 너는 그건 따로야? 야, 그러면 너는 10몇만 원 하네. 와, 씨. 아버지가 만수르셨어? 응? 올.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는 운동을 할 때랑 그 용돈을 모아갖고 6개월을 모아갖고 그 용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전지훈련을 갔어야 되거든. 전지훈련 참가비를 내야 되니까. 운동을 해갖고 이제 다른 지역 가갖고 운동을 해. 그러니까 이제 방학 같은 때 한 달 정도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회비를 걷거든. 그 회비를 거기서 충당해서 썼지. 그래서 3만 원 했는데 보통 한 15,000원 이상 남은 것 같아, 매달. 책 한 권에 그때는 3,000원하고 막 이랬는데 대학생 책이. 자, 그때 선생님이 3만 원 받을 때 선생님 친구가 20만 원 받는 친구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나는 모르는데 딴 친구가 그러더라. 거의 100만 원 받는 친구가 있었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재미없는 그때 당시 돈이 100만 원.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쯤 되지? 1,000만 원 넘지? 대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용돈으로 썼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가 골동품상을 하셨더라고. 막 옛날 보물들 있잖아. 그걸 파는 직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맨날 그랬어. 약 올렸어. 야, 너희 아버지 도굴꾼이지. 그리고 맨날 약 올렸어. 학생이 용돈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직장인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회사 들어간 사람이 받는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어. 근데 한 친구는 2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아 썼으니까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잖아. 아니, 안 되죠. 대학 1학년 직장인 월급만큼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1년 된 사람의 월급만큼을 한 달 용돈으로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지. 옛날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학생 아이인데 선생님 아주 지금 한 거의 30년 전 다 되니까 그 친구가 한 달에 용돈을 200만 원 정도 받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학원서 월급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는데 약 300 몇십만 원 됐거든.
많이 받을 때는 한 500만 원 받는데 얘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래. 근데 선생님 중에 절반이 월급이 그만큼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막 스승의 날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한테 막 옷을 선물해. 그때 당시에 라코스테 되게 비쌌거든 그때는. 반팔티가 뭐 10몇만 원 했었는데. 그래갖고 야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러면은 얘가 이런 소리. 아니요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인마 그랬더니 제 용돈으로 선생님도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 나왔고 너 용돈이 얼만데? 그랬더니 애들이 저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그럼 부모님이 올바로 교육하는 거 아니야. 경제관념이 없어지잖아. 그치? 규모 있게 쓰는 거를 자꾸 너무 훈련을 해서 경제관념을 갖게 해주는 게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역할이야. 1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는 그거랑 너 식비랑 그런 거 교통 다 해결하게 돼. 아, 다 해결해? 시연이는 그거보다 적은 돈 갖고 다 해결하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중에 너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너가 취준생이 됐다 쳐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네가 생활을 해야 돼. 그래도 그때 펑펑 쓰면은 죽잖아요. 그치. 생존이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나도 아빠한테 주고. 그러니까 교통비를 지금부터 너가 절약해서 저금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통장에다가 계속 넣고 있어. 아, 누적 대입은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너가 밥 사 먹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돼? 그러니까 너가 따로 밥 사 먹을 때. 자, 뭐 사 먹을 때. 유도절유에 근데 여름방학 때 특강할 때는 진짜 힘들긴 힘들 것 같아. 이 근처에 밥을 사 먹어도 웬만하면 다 7, 8천 원 진짜 싸도 7, 8천 원씩 하는데 그건 다들 부모님이 하루에 거의 두 끼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름방학 때면. 아니 그건 부모님들이 다들 돈 주시던데. 야, 그래도 생각해봐. 너희들이 일주일에 4일을 오잖아. 4일을 오면은 넌 5일이야? 평균 하루에 밥값만 2만 원 근처가 된단 말이야. 그럼 한 일주일이면 8만 원이야. 한 달이면 32만 맨날 원이잖아. 원적인 먹어야 하는데 30원. 아니야. 그럼 질리잖아. 하루는 김밥, 하루는 라면. 하루는 아니다. 아침에는 점심 때는 김밥, 저녁 때는 라면. 다음 날은 점심 때 라면, 저녁 때 김밥. 좀 더 맛있게 먹는. 여기 특강이에요. 특강. 특강 하겠지. 선생님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한 학원에 좀 오래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학원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어. 식당까지 가려면 좀 멋있는 집 가려면 걸어서 한 10몇 분을 가야 돼. 근데 학원 입구에서 딱 건물 나가자마자 10걸음만 가면 중국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먹기 귀찮잖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거의 5년 동안 거의 매일 출근했는데 1년에 300일 정도를 짜장면을 먹었어. 그 최민식 아저씨는 뭐 10년인가 몇 년을 군만두만 먹었다며. 최애누구야? 최민식 아저씨, 올드보이. 그 외국인이랑 그러면. 최무식이요? 최민식 아저씨 있잖아. 그 최민식이 그 외국인이랑 모델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뭐예요? 되게 유명한 배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그거 명량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맞잖아요. 외국인하고 했다고 결혼을? 아니 모델이랑 했잖아요. 몰라. 그만두만 쳐먹고 있어. 그래갖고 5년 동안 짜장면만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위장병을 얻었어. 위장병에 매일 같은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은 맨날 뭐만 먹었어요? 짜장면. 그건 좀 뻥이고. 일주일 군만두. 아, 일주일에 4일은 짜장면 먹고 하루는 짬뽕 먹고 한 번은 볶음밥 먹고 한 번은 잡채밥 정도 먹었구나. 그랬더니 위장병 생겼어. 자, 유도전류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이 코일에 빠르게 접근할수록 또는 멀어질수록
자, 그리고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자기력이 센 자석일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유도전류 또는 유도기전류 이게 큰 경우고, 옆쪽에 우리 유도전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림을 이어서 그려놨죠. 여기에 G라고 쓴 게 있어요. G. 얘는 뭘까요? 네. Germany? 얘는요, Great. 갈바노미터라 그래갖고 검유계야. 검유계. G는 검유계야. 검유계. 근데 이 검유계는 말이야, 일종의 전류계야. 일종의 뭐라고요? 일종의 전류계야. 그런데 전류계는 바늘이 맨 앞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거든. 근데 검유계는 바늘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가면 전류가 반대로 연결한 거와 반대로 흐른다는 거고,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제대로 흐른다. 눈금까지 있어서 전류까지 측정해 줄 수 있는 장치이다. 이걸 검유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렌츠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렌츠 법칙은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한번 보자. 독일의 과학자인 렌츠는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렌츠 법칙 박스 친 걸 한번 살펴보자. 유도전류는 코일에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걸 자 렌츠 법칙으로 봤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지정한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인가 하니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담이야 집중해야지. 추우니까 안 졸고 있잖아 덕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인규는 끄면 바로 잘 건데 지금 이 추위가 버팅겨주고 있어. 너도 그래? 네? 너도 졸려? 네. 오늘 체육했어? 아니요. 근데 왜 졸려? 나는 거. 나른해? 그럼 지금 하이큐 봤어. 멀쩡한 게 현우밖에 없는 거야? 얘 저랑 같은 반이에요. 그거 어쩌라고. 아파? 저 많이 아파요. 저도 6교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침상했어요. 자,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반비례한다.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자,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정한 법칙이야. 사실은 렌츠 법칙보다 먼저 발견되졌어. 렌츠 법칙보다 먼저 발견되졌는데, 자,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유도기전력은 E라고 많이 써요. 왜 E라고 쓸까?
영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렉트로. 얘는 무슨 뜻이지? 전기. 전기적인, 전기의. 전기. 자, 모티브. 모티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알긴 하는데 그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걸 문뜬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많이 쓰지. 이 영화의 모티브는 원해가 바탕. 바탕? 이 영화의 내용을 어디에서 따왔냐라고 얘기할 때 모티브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여기 우리가 얘는 동기라는 뜻이야. 우리말로는 이제 동기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자, 얘를 형용사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유발하는 이라는 뜻이야. 뭔가를 유도해서 만들어내는 유발하는. 자, 그래서 전기를 유발시키는 포스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전력이라고 불러. 기는 일으키다는 뜻이거든. 전은 전기의 전자고 힘이야.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 기전력이야. 그래서 얘를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에서 자, 얘를 기호로 쓸 때 E라고 쓰거나 필기체 E야 이거는 E라고 쓰거나 또는 EMF라고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이게 유도기절 이야기야. 보통 중학교 책은 V라고 많이 써요. 이 책은 E라고 썼지. 고등학교 책까지 V라고도 많이 써. 그냥 볼트, 전압의 의미로. 그래서 E는 자 이렇게 써.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싫어한다는 뜻이야. 싫어한다는 뜻을 가진 법칙이? 싫어한다는 뜻을 갖던 법칙이 무슨 법칙이었지? 그 패러데이 법칙.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무슨 법칙? 찾아보세요. 야, 오늘 법칙 2개밖에 안 했는데. 렌츠 법칙이야. 렌츠 법칙의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썼어요. 싫어한다는 싫어한다는 뜻이야. 저쪽으로 옮겨가. 자, 그래서 갔다 와. 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가면 애들이 의심할 텐데. 쟤네 막 유담이가 쫓아가서 현아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 아예 오거든 하자. 아휴, 인규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오늘? 오늘 게임에서 지고 왔어. 무슨 게임? 롤. 너 롤도 해? 네. 그래서 뭐 맛있어? 네, 뭐 얼음을 그거 얼음 최소리 먹어야 돼. 요거트는. 요거트 얼음 남으면은 좀 곤란해. 얼음 좀 넣어달라면 조금 넣어줘? 네, 얼음 조금 그럼 요거트를 꽉 채워야 되잖아. 그게 더 개이득이겠다. 대신 300원이 추가돼요. 왜? 얼음을 빼는데 왜 300원 추가야? 대신 음료수를 넣어요. 그럼 얼음값 빼줘야지. 센 말이 틀려? 얼음 뺐으면 얼음값 빼줘야지. 왜 추가한 것만 넣어? 야, 나쁘다. 뭐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거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러면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야. 우리 파이 b 했는데 그치 지난번에? 네. 파이 b는 뭐였지? 이게 자속이었는데 자기 손속인데 자기장 곱하기 넓이를 쓰기로 했었지.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다.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자 여기서 n이라는 건 그럼 뭘까? n은 얘가 자속이면 n은 뭘까? 흔히 n은 뭘 할 때 쓰지? 개수를 얘기할 때 쓰지. 여기서는 n이 뭐가 될까? 코일의 가문수야. 자, 그래서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래.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유도기전력과 유도전류. 유도기전력은 닫힌 회로에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며 유도전압이라고도 한다. 유도기전력과 유도전류.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며 유도전류의 방향과 유도기전력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기전력 방향과 같다. 즉 기전력 방향, 전압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자,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와 관련된 법칙인데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이 단면을 지나는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과 또 코일의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 있다. 이 표현 잘 안 써.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만 썼는데 정확히 쓰기 위해서 여기서 파이 b라고 썼어. 자, 여기서 파이 b 대신에 b 곱하기 s라고 썼지. 선생님은 a라고 썼어. 면적을 a라고 하고 유도기전력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전압의 단위하고 똑같은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는 어디에 이용할까요? 자, 코일이 움직이거나 자석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양한 곳에 이용하고 있다. 발전기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자, 그 다음에 마이크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판독기, 자,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에 우리 펜을 갖다 대면 그 펜 끝에서 나타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 신호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태블릿이 뭔지 몰라? 태블릿 펜 그 블루투스인데. 아니야. 블루투스 맞는데. 근데 블루투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어디에 점이 찍혀서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블루투스 연결해야지 그거 되는. 블루투스는 파란 이빨이야. 오. 자, 그러면 태블릿 PC 그 다음에 전자기 조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야? 전자기 조리기? 요즘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덕션이라는 거지. 인덕션이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열차의 제동 시스템도 이거고요. 그 다음에 RFID라고 혹시 아니? 버스카드 판독기. 신용카드나 버스카드 판독할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전자기 유도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 많아. 오케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계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계 활용에 대해서 보죠. 자, 왜? 짜증나네. 왜?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선생님 후배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매달 말일은 무조건 학원 쉬어. 왜요? 그냥 지 맘이야. 지가 원장이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부모님 허락이 아니고 우리 학원은 매주 말일은 쉽니다. 쌤 학원이요? 아니, 선생님 후배네 학원. 후배는 그 악수하는데 맨날 전화 술 먹자고. 너 왜 평일에 술 먹어? 오늘 휴강이에요. 왜? 매달 말일은 휴강이에요. 매달 말일마다 그 쉬어. 학원 아직도 있어요? 망했지. 왜요? 맨날 쉬어가지고.
더 웃긴 친구 얘기해 줄까? 선생님 이제 학원 친구인데 걔는 겨울 눈이 오기 시작하면 눈이 오기 전부터 겨울만 오면은 그 겨울 시즌에 모든 스키권을 다 끊어놔 시즌권을. 그래갖고 일주일에 보통 3, 4일을 스키장에 가서 살아. 대박이지. 학원은 어떻게? 그래서 망했지. 맨날 스키 타러 가갖고.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진짜 학원. 와골리 분들. 어? 그러니까 쌤이 운영하시던 학원. 선생님 망했지. 쌤 왜 망하셨어요? 선생님은 왜 망했지? 딱히 망할 이유는 없는데 선생님이 학원을 하기가 싫어서 귀찮았어. 자, 그러더니 그 스키 좋아하는 친구는 눈의 나라로 이민 갔어. 눈의 나라로 이민 갔어. 1년의 절반이 눈이 쌓여있는 나라 캐나다로 이민 갔어. 눈이 그렇게 자. 좋아요? 에베레스트 가서 스키 타죠. 자, 스키 타는 건 좋은데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리프트 타고 에베레스트는 리프트가 없잖아. 걸어 올라가야 돼. 야, 8,000m에서 한 번 타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거기 올라가려고 생각해봐. 8,000m면은 1km 안 되는 거니까 괜찮죠? 8,800km면 8.8km. 야, 높이로 1,000m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높이가 8,000m라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니까 엄청나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 대륙권이 약 10km 정도 되잖아. 너가 지리산을 5번 올라가면 알 수 있을 거야. 지리산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건데? 많이 높아? 자, 그러면 쌤 지리산이 높아요? 1,700m. 1,700 거기서 곱하기 5는 8,500.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서는 거기가 두세 번째 높을 거야. 지리산이 어디 있는 천왕봉이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다.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만 들어서 별로 안 이쪽에. 높아. 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리지리해. 그래서 지리산이잖아.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7점. 아, 거기 지리산을 종주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아니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는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며칠 동안 가자. 몇 달? 아니 한 달? 올라가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 그 속도가 있어요? 어? 헬기 타고 올라가면 금세 숙소 오고. 있어요? 산 사이사이에? 어? 산 사이사이에 숙소 있어요? 에베레스트에서는 숙소를 기대하는 거야? 아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 숙소 하나 찾고 그 산장? 네 산장 그 산장. 거기 오면 할아버지들이 살지, 산장 할아버지들이. 응? MBC. 약간 숲 감성이 자,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식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저 식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거야. 일단 기본적인 활용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라는 녀석은 이건 나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거야. 지금은 안 쓰지만 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 b라고 했지. 그쵸? 자, 이 값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b 곱하기 a라고 쓴대. 자, 그렇다면 얘는 n 곱하기 두 개의 곱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때는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처음에 얘만 변한다라고 해.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a. b만 변했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n 곱하기 자, b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a 면적이 바뀌어도 변화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든 면적이 변하든 자, 유도 기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자기장을
세게 하면 세게 하는 걸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을 생기는 거지. 그게 그거야. N극이 점점 다가가 봐. 자기장이 점점 세지잖아. 그지? 그 세지는 걸 싫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다는 뜻이 돼. 크기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기장 세기를 안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옆쪽에 참고로 나와 있어. 자기장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B가 그 녀석의 기울기가 되지.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유도기 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활용을 볼게. 네 번째, 전자기 유도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별로 하고 싶다 이제. 바람을 엄청 낮춰놓고 온도도 올렸어. 민기도 팔뚝이 나온 거 보니까 안 추워졌네? 쌤, 그 맨날 신고한다는 애 있잖아요. 어.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8점 나왔대요. 8점? 네, 제가 봤어요. 100점 만점에 8점. 얘기하지 마. 니네 신고해. 이거 물편집이 혹시라도 볼 수 있어요? 너네, 혹시라도 볼 이거 편집해주세요. 야, 너네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모욕죄로 신고할 수 그럼. 학폭으로. 이거는 학폭 말고 진짜 법으로. 야, 근데 그 담당 선생님 신고당하면 어떡해? 문제를 있다고 냈다고? 서연이한테 그 수학생이 자 이거 시험지 했는데 선생님 왜 보여주셨어요? 학폭 신고할 때. 근데 쌤, 그래요. 작년에 그 뭐지?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 기분 나빠서 어떤 외부에서 강사쌤 오셨거든요. 근데 뭐 하라고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담임쌤한테 그걸 읽어가지고 쌤, 저는 선생님이 지적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저 쌤이 저보고 뭐라 하라고 시켰어요 이러면서 담임쌤한테 들었어요. 아, 뭐 그런 친구가 다 있을까? 전자기도? 아 전자기도. 전자기 유도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모양을 보여드릴 거야. 근데 똑같은데 너네들이 나중에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자료도 요거 요번에 진상과학고 형들 시험범위여갖고 시험 문제 나왔지. 진상과학으로 시험 봐요. 그럼요. 고등학교가 시험을 안 그럼 들어. 모의고사도 봐요. 모의고사는 안 봐요. 아예 자사고는 모의고사 봐요. 네. 아, 과학고 가야겠네. 자, 여기 균이란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해갖고 갖고 가면은 꼴찌해. 괜찮아요. 꼴찌 하면은 학교 어디 갈지 몰라. 김경희 씨도 못 들어. 국민대, 뭐 인천대 이런 학교 갈 것 같은데. 자, 자기장이 균일하게 놓여 있는데 말이야. 여기에 이런 자 도선 막대를 미음자 모양으로 만들었대. 오케이? 미음자 모양으로 만들고 이 도선의 일부는 저항으로 만들어줬대. 자, 이때 요 도선의 요 폭을 L이라고 할게. 뭐라고 했어? L이라고 했어. 오케이. L이라고 했을 때, L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하고 그 자기력 했었니?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레나 안 했지? 네. 어우 씨. 잠깐. 그거부터 해줘야 돼. 했어? 네. 언제 했지? FBI라는 걸 했었는데. 저 친구는 어느 세계에서 아니, 통행 우주가 있는 걸까? 근데 왜 나랑 한 거 같지? 아니 FBI라는 얘기를 쓴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너는 왜 한국인? 진짜 안 했어. 너도 왜안 진짜? 야 맨날 안 했지. 안 했어. 확실하게 안 했어. 나 알겠다. FBI. 돌. 안 했어. 했는데. 했어? 리얼리? 안 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자. 그래, 한 번 더 하자. 전자기력이라고 옛날 책은 표현됐는데 요즘은 전자기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자기력이라고 해. 근데 인천과학고 갈 분들은요,
지금 현재 입사관 선생님께서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부르셔요. 자, 얘는 하긴 했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자, 얘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해. 자, 이것을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N극이 있고요. 아래쪽에 S극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때 두 자석 사이에는 자기력선이 생기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자기력선 생겨?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자, N극에서 S로 흐르는 자기력선이 생겨. 자, 이때 이 중앙에 전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자.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대. 이건 나온다 표시지? X 하면 들어간다 표시야. 지난번에 out of the page, into the page 얘기했었지요. 그죠? 자, 이때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윗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러면 왼쪽은 영역은 자기장이 더해졌잖아. 그래서 B가 증가했어.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B가 어떻게 되지? 감소되고 있어. 자기장이 감소되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대요. 그렇다면 자기장이 많은 쪽에서 자기장이 적은 쪽으로 경계면을 막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이쪽은 자기장이 많아졌으니까 밀도가 커졌잖아. 자속 밀도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속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얘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뭐라고 불러? 전자기력이라고 하기로 하였다. 오케이? 전자기력이래. 얘를 이쪽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기로 했어. 자, 이 사람이 관찰해 보기로 했지. 나다. 인규야? 인규하자. 인규가 이렇게 귀여웠어? 다리가 짧은 것까지 다 저를 잘하거든요. 아, 여기 다리 긴데. 눈도 크고 머리도 크고. 아이, 진짜 똑같네. 인규야, 다른 게 있다. 인규는 사실 이렇잖아. 임산부예요. 임산부. 인규야, 사실 이렇잖아. 여쭤버리세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계열수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쪽에 N극에서 S극으로 내려오는 자기장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력선이 있어. 이때 이쪽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 그치? 그럼 내가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뒤쪽은 자기장이 내려가니까 세지고 앞쪽은 자기장이 올라가니까 감소되겠지. 그래서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밀고 나오는 내 앞방향으로 두 손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자기력의 크기와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전자기력의 방향부터 한번 보자. 자, 전자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자, 오른손, 왼손을 각각 따로따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손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왼손을 이용해서 손가락마다 약속을 정하기로 했어요. 자, 왼손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자, 이렇게 펼쳐봤어요. 이때 엄지 방향과 왼손 현우야. 진짜. 왜 저렇게 왼손 이용이라고 써져 있잖아. 안 보고 있어. 좀 봐 좀 제발. 자, 저 모양이 그래서 엄지와 중지가 수직이 돼야 돼. 얘는. 그 다음에 검지하고도 중지하고 수직이 돼야 돼. 권총하듯이. 그건 포큐고. 그건 포큐고. 이렇게 하면 포큐잖아.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하듯이. 응?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얘와 얘는 수직이고 얘와 얘도 수직이야. 미안해. 얘와 얘 수직이고 얘와 얘 수직이야. 엄지하고는 다 수직이란 말이야. 근데 두 개는 반드시 수직일 필요까지는 없어. 두 개는 그냥 각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때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그리고 검지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지의 가운데 손가락 방향은 전류 방향이 된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 또 있어. 자,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은 이렇게 해줍니다. 발가락 아니야? 너 발가락 이렇게 생겼어? 오리세요. 사실적이야.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자, 이때 내 손가락 방향은 자기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은 전류 방향이고 손바닥이 향하는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외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정헌법에 의해서 뭐가 총기 소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문방구 가면 비비탄총이 있어. 요즘 비비탄총은 쏘면 이렇게 떨어진다며. 위험해갖고 그 약하게 만든다던데 요즘. 멀리 나가? 야, 옛날에 콩알 던져. 옛날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용철 갖고 개조도 시켰었는데 TV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나왔던 게 한 번 있었어. 왜 공중전화 가면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거든. 그 지역 사람들 이름이 다 전화번호에 기록이 돼 있었단 말이야. 두꺼워. 그러니까 종이는 얇고 굉장히 얇은데 집전화니까. 그래갖고 여기다가 비비탄 총을 대고 땅 쐈더니 반이 뚫렸어. 그럼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맞으면 사람 배가죽 뚫는다는 얘기잖아. 매우 위험하지. 근데 아무튼 요즘 쏘면 그냥 뚝 떨어진다 하더라고. 위험해갖고 세게 못 만들게 법으로 정해져 있대.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실제 뭐 총기 사고도 많이 나잖아. 헌법에 의해서 총기 소유가 자유야. 근데 총을 갖고 다니는 놈들을 한번 생각해봐. 총을 갖고 다니는 놈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단 말이야. 어떤 부류? 좋은 놈들과 나쁜 놈들이 있어.
총 갖고 사냥한다는 생각하지 마. 사람을 죽이잖아 미국에서. 응? 그래서 이 총이 있는데 나쁜 놈들이 있고 좋은 놈이 있는데 좋은 놈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굴까? FBI. 경찰이 되겠지. 아.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경찰이 지방 경찰이야. 보안관 같이. 그래서 지방 경찰들인데 자, 이 나라는요. 경찰들이 범죄인을 막 쫓다가 주 경계를 넘어가지. 그럼 더 이상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어. 위법이야.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랬다고 해. 막 강도질한 다음에 옆에 줄을 퉁이는 거야. 얘주 끝에 선 다음에 도둑질하고 줄로 넘어가고. 그래갖고 넘어가는 거야. 은행 강도 같은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찰이 있어. 연방 경찰. 그래서 마약사범, 위조지폐, 유괴납치, 연쇄살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범죄들은 FBI가 이 범죄를 페더럴 뷰로 오브 인스펙션. 그래서 이 FBI라는 아이가 있는데 말이야. 이 FBI가 범인을 발견했어요. 그럼 범인을 잡아야 되지. 근데 미국은 미란다 룰이 굉장히 심하게 지켜지는 나라 중에 하나야. 범죄인들에 대한 인권 어쩌고저쩌고 갖고 당신을 지금 어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무피권으로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걸 고지해 주는 걸 미란다 룰이라고 하는데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얘기해 줘야 돼. 근데 경찰이 정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 신분을 밝히고 체포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것도 위법하다라고요. 그래서 FBI가 범죄 현장을 잡아서 체포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드림입니다. 꼼짝 마라. 나는 FBI다. 왼손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얘야. 자, 그러면 오른손은 또 어떻게 접목할까? 좋은 새끼들이 있으면 어떤 새끼들도 있다? 나쁜 새끼들도 있다. 대표적인 나쁜 놈이 누구야? 강도가 갑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빼앗죠.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돈 내놔. 목적이 다른. 돈 내놔. 목적이 똑같잖아. 돈 내놔. FBI.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예, 돈 내놔. 이상하잖아. 돈 내놔. 미국의 FBI에서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뭐가? 우리나라에는 여경이 있어. 훌륭한 경찰관 아저씨들이 계시지. FBI 같은 그런 기관 없어요? 특수 그거 있잖아. 그 아저씨들. SDT 같은 게 약간 특수경찰 아닌가? 나쁜 놈들인가? 해갖고 나왔던 거 있잖아. 마동석 나왔던 거. 나쁜 녀석들이야? 나쁜 놈들이 아니었어? 범죄와에서 나쁜 녀석들에 나왔던 마동석 나왔던 그 사람들이 좀 야리꾸리한 사람들이잖아. 자, 그래서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돈 내놔 갖고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번에는 전자기력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 전자기력의 크기를 살펴보는데 이걸 한번 볼까? 영어로 돈이라는 말이 진짜 많아. 머니, 코인, 페니, 다임, 센트. 유로. 그 다음에 뭐 원박스 하면 뭐지? 원박스? 달러. $100. 쿼터. 굉장히 많아. 근데 상당히 지폐로 발행되는 게 미국이 $100까지거든. 그 이상의 지폐를 그 이상의 지불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책이 뭐지? 이 책 말고
책이 뭐지? 부. 북? 아니 그 말고 영어로 책이 뭐냐고. 아 우리말로 책이 뭐냐고. 아 무슨 말로 뭐지? 책. 다음이야. 책이 뭐지? CHECK. 저 뒷북치고 있어요. 책. 확인. 확인만. 확인하자. 수표. 네? 수표야 책이. 백지. 그 다음에 또 돈을 의미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계산서라는 말도 있지만 큰 돈을 얘기할 때 빌이라고도 해. 강도다 보니까 찌진하게 뭐 100달러, 뭐 10달러, 뭐 5센트 이거 아니란 말이야. 큰 돈 내놔, 빌 내놔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할게.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 내놔인데 힘이 바로 BIL이라고 해. 이건 FBI가 왜 돈을 뺏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수표 본 적 있니? 네. 뒤에 뭐라고 써 있는데? 뒤에 뭐라고 써 있지? 수표를 안 만져봐서. 이 수표는 자기압 수표라고 우리나라 건 써 있는데 누가 사용했는지를 뒤에다 기록을 해야 돼. 왜요? 그래야지 부정으로 누가 돈을 훔쳐갔을 때 사용한 거를 잡아줄 수가 있잖아. 그냥 돈은 왜 기억 안 해요? 5만 원짜리에다 써봐. 그래서 10만 원짜리만 해도 뒤에다가 이서라는 걸 해줘야 돼. 이서. 아이고. 우리말로 우리말로 쓰면 영어로 쓰면 사인하는 거네. 아이고. 그래서 자 나는 FBI다. 사인해줘. 삼각함수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타는요. 세타는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각이야.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각을 세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레나 사인해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한 게 자꾸 때려요. 아 복식 뭐예요? 빌레나 하는 거는 시연이가 담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5분 남았을 때 한번 문제. 그러니까 한참 5분 남았어.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요런 걸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 막대자석의 일부야. 자석의 일부. 그게 좋지. 이쪽에 N극이 있고 얘 빨간색. This is pattern. 이쪽에 S극이 있어. 다 그리자. 아 말국자 소리구나. 네. 자, 이렇게 말국자석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쪽에 중앙에 자, 전류가 흐르는 막대를 갖다 이렇게 놨어요. 전류가 흐르는 막대를 갖다 놨대요. 자, 여기에 회로를 이렇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죠. 저항 또 하나 연결해 놓고 자, 전지를 어느 방향으로 연결해 놓을까? 자, 이쪽으로 연결해 놓을까? 오케이? 이렇게 연결돼 있대.
이 도선 막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도선 막대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될까요?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석 갖다 놓고 알루미늄 호일 있지. 호일 갖다 이렇게 걸쳐 놓고선 실험을 많이 해 보통. 자, 얘는 이렇게 따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극에서 S극 쪽으로 뭐가 내려오지? 자기장이 내려오죠. 자, 왼손을 이용해 보자. 자기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르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맞아?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버려?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이해해?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한번 이용해 볼까? 자기장 내려오지. 전류 나오잖아.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FBI다 빌레나를 진짜 잘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이용해야지 우리 뒤에 하게 되는 전자기 유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내용이 없어서 아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뒤에 있어요. 자기력이 뒤에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기력은 빼버리고 이것만 그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도선이 이건 방향이에요? FBI 이해하겠어요? 네. 이게 도선이 이건 방향이고 유도선이 방향이고 이게 자기장 방향. 오케이. 완벽. This is not. 난 그거를 좀 봐야겠어. 맞아. 아니 그래. 나만 안 했어. 너 그럼 30점 맞잖아. 나만 없어 그냥. 나만 알았어.